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한테 힘이 되고 있는, 아니면 침이 되고 있는, 정말 자문해 보아야 뭔가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 골단의 결단. 여권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민심을 좀 정확히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또 앞으로 인천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지금 시작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오찬 회동 당일 노쇼가 발생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참석했네요, 장동혁 대표.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이런 회동을 잡아놓고 그날 전날 사법장악 3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과연 소통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참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 전쟁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추경안 내용이 정말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네. 저는 좀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만났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결국 이제 노쇼 회동 본인이 이제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가 그야말로 1시간 전에 불참 통보하고 불참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 3법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시켰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법 3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본인이 요구한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네. 전혀 명분이 없고요. 제1차 회동 때도 본인이 협치를 요구하면서 네네.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장애 투쟁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쳤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본인이 외친 대로 네. 협치 그리고 민생을 위한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네.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가동을 해서 네.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 네. 장동혁 대표 지금 리더십이 완전 바닥인데 네.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장동혁 대표 오찬 회동 끝나면 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좀 쏟아져 나올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금 국제적인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들을 좀 마련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인천에서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열었죠. 이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 그 자리 면전에서 당이 힘인지 짐인지 좀 생각해보라라는 쓴소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지 절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성토의 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 배준영 의원, 그리고 인천의 원외당협위원장인 손범규 위원장 등등까지 일제히 당의 각성 내지는 노선 전환, 대우 각성을 촉구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다분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 전환 이후에 잠시 화장실 간다고 자리도 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싸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 인천에서 공개 발언을 해서 지도부의 노선을 지적한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오죽하면 저분들이 저런 공개 최고위 자리에서 당의
뼈아픈 각성과 노선 전환을 촉구했겠는가라는 점을 돌아보고 당 지도부가 지금 선거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지역위원장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고민의 범위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결단을 함으로써 당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선당 후사의 어떤 비상한 결단에까지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천 최고위의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도 성토를 했지만 윤상현 의원이 앞장서서 이 좀 쓴소리를 쏟아냈죠. 자,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조광한 최고위원이요.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철딱선이 없는 발언을 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능도 탁월하고 5선 의원씩이나 됐는데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얘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위상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뭐 본인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철딱선이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역량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사고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철없는 발언 안 합니다. 사고의 깊이가 깊지 않다? 그래도 그런 거다? 저는 뭐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어제 같은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예.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건 그거는 회의가 아니죠. 그럼 카메라 앞에서는 당대표 비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은 예. 아닌 어제 것이고 당대표 얘기는 화장실에서 차 마시고 예. 응접실에서 소변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광한 최고위원은요. 아까 들으셨죠?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5선 의원씩이나 됐는데 분위기 파악 못한다 라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5선 의원씩이나 되는 의원이 당대표에게 그런 말 못하는 겁니까? 5선 의원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당의 엄청난 중진인데 중진 의원의 그런 고언을 당 지도부가 또 장동혁 대표와 가깝다는 분이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 지도부인데 뭐 서울시장 예전에 경선이 있었을 때도 뭐 플랜 B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찾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나가겠다. 공천 시스템을 좀 열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조광한 최고야말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위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하실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의 뭐 전략, 뭐 선거 전략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셨지만 조광한 최고위원 어제 같은 상황은 다시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이 당내 의원들이 비판하고 싫은 소리하는 이런 장면 이제 없을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오늘 인천에서 벌어졌던 저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공천을 받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공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뭐 속된 표현으로 좀 납작 엎드려 있던 분들이 이제 선거에 지려고 나가는 분은 없으니까요. 이젠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진심이 아닌 제스처에 불과하구나. 아마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변화의 골든타임은 놓쳤다,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지만 정작 지금 선거를 뛰는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런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 지역에서 예비 후보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현장 방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뭐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는 곳에서 무소속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띠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예비 주자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노선을 확실하게 변화시켜라. 전륜선언을 확실하게 해라라고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윤어게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늦어도 때가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속된 말로 좀 납작 엎드리고 있지만
공천이 끝나면은 더 내부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논리가 네. 일단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네.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와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설령 지방선거에서 패배해도 결집을 해서 강성 지지층 결집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보수가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네.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